안녕하십니까, 마피디입니다. 자, 오늘은 기준봉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4개의 차트가 있죠. 자, 먼저 5일선 위에서 봉이 계속 올라간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죠. 졸라매매 기법에 의해서. 두 번째 거를 제가 네모를 쳐놨죠.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요 그림과 요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이건 좀 무너지는 모습이죠. 자, 이렇게 표시해 봤거든요. 자, 먼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비교해 볼게요. 자, 두 번째 거는 요 기준봉이라는 것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. 먼저 볼게요. 장대양봉. 여기 장대양봉 있죠. 장대양봉에 쭉 올렸죠. 그러면 끝부분, 요 끝부분에 수평선을 걷을 때 종가선으로 그 부분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. 자, 이것도 종가 여기죠, 종가 여기죠, 종가 여기죠, 종가 여기죠. 종가를 깨지 않고 갈 때는, 횡보할 때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. 자, 상승 확률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65% 정도 됩니다. 따라서 장대양봉 나왔을 때는 그 윗부분에서 수평선을 긋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. 자, 세 번째 스타일 볼까요? 자, 장대양봉 나왔는데 장대양봉의 중간 부분 50% 부분을 있는데 그 부분에 수평선 걷을 때 그 부분까지 내려오지만은 종가로 거기를 깨지 않는다. 자, 그럴 때는 역시 상승 확률이 꽤 있습니다. 55%. 많진 않죠. 하지만 그 가운데 50% 선도 깨고 바닥선까지 밑으로 내려온다. 이럴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겁니다. 무너진다는 얘기고요. 이럴 때는 바로 매도할 수도 있고 약간 반등했을 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이때 많이 매도하는데 추가 하락한다는 얘기겠죠.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죠. 자, 테슬라 차트부터 보실게요. 어디서 그런 게 좀 보이죠? 장대양봉이 출현했죠. 그리고 수평선을 딱 그러니까 고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. 자,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은 합니다. 자, 여기도 보실까요? 여기 장대양봉이 나왔죠. 자, 그리고 수평선을 대충 걷을 때 고기를 크게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. 네, 그러면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. 자, 역시 테슬라 올 초인데요. 어디서 보일까요? 여기 바닥에서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수평선을 걷을 때 뭐 그걸 깨지 않고 있죠. 자,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죠. 자, 여기 보시면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그리고 수평선을 그니까 그거를 무너지고 있죠. 자,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습니다. 비중을 줄여야죠. 자, 테슬라 하나 더 볼게요. 자, 여기 지금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수평선을 걷을 때 크게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. 네, 그러면 좋은 겁니다. 자, 이러면 이럴 때 손조로 각오하고 좀 버티는 모습 보일 때는 매수가 가능하죠. 손조로 각오하고 매수하는 겁니다. 자, 기준봉은 거래량 동반한 장대양봉, 또 바닥에서 긴 양봉, 또 갭상승의 갭도 됩니다. 갭 한번 보실게요. 자, 알파벳 보시면 여기 갭상승이 있었죠. 갭상승의 갭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. 자, 여기 보셔도 갭상승이 들어갔죠. 그럴 때는 이 수평선을 다 걷을 때 거기를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뭐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. 자, 여기도 보이네요. 자,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이 수평선을 그어봤을 때 크게 뭐 이탈하지 않죠. 뭐 그러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. 자, 메타도 마찬가지죠. 갭상승을 했는데 자, 요 갭에 요만큼이 갭인데 갭의 중간 부분을 크게 이탈하지 않죠. 자,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. 자, 50% 부분을 크게 깨지 않는다면 뭐 상승 확률은 꽤 있다. 자, 메타 여기서도 보이죠? 요만큼의 갭인데 요거의 중간선 정도를 크게 깨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도 상승 확률은 있습니다. 하지만 근래 모습에서 갭이 있었는데 자, 갭을 뭐 요 정도를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. 자,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무너져서 지금 이런 모습이죠. 자,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갭이 이만큼 있는데 이 갭의 윗부분을 깨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상승은 가능합니다. 여기도 하나 있네요. 자, 장대양봉 나왔는데 요 선을 크게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. 자, TQQQ 볼게요. 여기 장대양봉 하나 나왔죠. 그리고 수평선을 걷을 때 자, 요 모습을 크게 깨지 않고 있죠. 지지받고 그럴 때는 뭐 상승이 가능합니다. 자, XOXL 자, 요 부분도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자, 장대양봉의 수평선은 깨졌지만 중간 부분까지는 지지를 받고 있죠. 그러면 그래도 상승 확률은 좀 있습니다. 자, QQQ 보셔도 여기 장대양봉 있죠. 자, 그리고 고선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죠. 자, 그러면 뭐 상승이 가능하죠. 자, 항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꽤 그럴 확률이 높다. 자, 정리해 볼게요. 기준봉,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, 또 바닥에서의 긴 양봉,
갭 상승의 갭이죠. 이런 걸 기준봉이라 하는데, 기준봉이 발생되었을 때 기준봉의 맨 윗부분에 수평선을 걷을 때 고기를 종가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. 자, 그리고 요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기준봉 장대양봉의 중간 부분을 크게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. 그러면 그래도 상승 가능은 합니다. 하지만 기준봉의 중간 부분과 밑부분까지 이탈을 한다. 그럴 때는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이럴 땐 좀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. 매도하거나. 내일 비올 확률이 60%라면 그래도 비올 확률이 많습니다. 이런 패턴의 캔들 모양이 보였을 때는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. 따라서 이 정도는 우리도 좀 알아봐서 이런 패턴이 보였을 때는 대응하면 좀 더 유리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제가 직접 다 그렸습니다. 이런 개념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정돈해서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좀 내용이 어려우셨다면 반복적으로 보신다면 좀 익숙해지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는 저만 PD에게 이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